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던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터넷이나 언론에서는 특수교사가 피해 아동에게 했던 발언들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지만 사실 2심에서 판결이 뒤바뀐 이유는 재판 내내 쟁점이 되었던 이것에 대한 판단이 1심과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특수교사의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특수교사의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은 아동학대를 의심한 주호민 씨의 아내가 녹음기를 자녀의 외투에 넣어서 녹음을 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법률과 판례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걸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기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으면 녹음이 합법, 참여하고 있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특수교사는 이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녹음 파일은 주호민 씨의 아내가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자신과 아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어서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녹음 파일이 불법이라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못 씁니다. 녹음 파일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녹음 파일을 기초로 그 뒤에 수집한 증거들도 싹 다 날아갑니다. 이러면 특수교사의 발언이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따질 것도 없이 바로 특수교사는 무죄가 되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1심 법원은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 사건 녹음은 피해 아동의 모친이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녹음이 맞다. 그러나 모친의 입장에서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녹음기를 사용하여 교사와 자녀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뿐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녹음은 기본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정당한 행위였기 때문에 합법적인 녹음으로 인정한다. 그렇게 1심 법원은 녹음 파일을 합법적인 증거로 인정하고 특수교사의 발언들 또한 아동학대로 인정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사건 녹음은 불법 녹음이며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녹음 및 녹음에 터잡은 고소장, 진술조서, 증인 진술 등의 2차적 증거도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특수교사가 문제된 발언을 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 마지막 부분이 좀 재밌죠. 특수교사가 한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특수교사가 그 발언을 했던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겁니다. 특수교사의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발언 자체를 안 한 건데. 이게 1심과 2심의 판결이 완전히 뒤바뀐 이유입니다. 2심 법원은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특수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거죠. 그럼 만약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높은 확률로 특수교사에 대한 무죄가 그대로 선고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사정을 알고 나서 보면 1심 판결이 좀 재밌습니다. 1심 판결 한 달 전에 비슷한 사례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단한 판결이 이미 있거든요.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을 하고 아동학대로 선생님을 고소했는데 대법원이 이 녹음을 불법 녹음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거의 완전히 똑같아요. 그럼 왜 이 사건 1심 법원은 대법원과 다른 판단을 했냐? 어차피 대법원 올라가면 깨질 건데. 1심 법원이 구체적인 법리를 좀 다르게 주장한 건데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여학생한테 고백하려는 남학생이 있습니다. 이 남학생이 키가 좀 작아요. 그런데 자기가 고백하려고 정해둔 날이 되기 일주일 전에 다른 남학생이 이 여학생한테 고백했다가 키가 작다는 이유로 거절당합니다. 자, 이러면 보통 포기를 하겠죠. 근데 남학생은 이 여학생이 너무 좋아서 꼭 고백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 남학생은 여학생을 찾아가 고백을 합니다. 키높이 구두를 신고서요.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난 키높이 구두를 신었기 때문에 키가 작지 않아. 나 싫지 않지? 이 사건도 그러니까 비슷한 겁니다.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유죄로 판결하려면 1심 법원은 다른 법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법리가 바로 불법 녹음이지만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법리입니다. 이 법리가 1심 판사의 키높이 구두였던 셈이죠.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이 여학생이 고백을 받아줄까요? 물론 키높이 구두를 신고 온 남학생의 고백을 받아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앞으로도 키높이 구두를 신고 오는 다른 사람들의 고백도 다 받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싫어서라도 고백을 안 받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인 간의 대화는 불법이라는 기존 법리를 유지하면서 무죄를 선고하는 안전한 판결을 내릴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게 이 사건 당사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요. 자, 오늘은 주호민 씨 관련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다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중원이었습니다.